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CS 개론 6장 서비스 리더십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풀이 동영상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렇게 얘기가 정답이겠죠. 자, 이거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만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새롭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이패드 갖고 강의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이게 뭐 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그럼 일단 참여적 리더십을 알아야겠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종대왕의 사례 중에 집현전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단점을 찾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점 같은 경우 문제는요, 앞으로 보실 때 장점과 단점을 섞어 놓고 찾아내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한 패턴. 또 하나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워딩을 잘못 써놓고 찾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차라리 앞에 게 나아요. 두 개 중에 뒤에 게 나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맥이 잘못되게끔 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1번 조직 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자, 장점이죠. 2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할 수 있다. 장점. 조직 목표에 대한 참여 동기를 증대시킨다. 장점. 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사고와 기술을 익힌다. 장점이죠. 전부 다 장점이에요. 5번 구성원들의 자격이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단점의 내용이죠. 워딩은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위에 보신 것처럼 장점과 단점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얘기하고요. SCA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조건 중 고객별 개별화 전략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고객별 개별화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는요,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딱 답이 나오죠. 대체 불가능성.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근데 키워드가 두 가지 형태예요. 키가 되는 워드가요, 두 가지 형태거든요. 한 가지는 예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두 가지 형태가 다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 이 보기처럼 희소성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요, 뭐가 결국 나오냐면 탁월한 경영자원 및 핵심 역량, 탁월한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설명이에요. 지금 탁월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게 핵심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예시가 브랜드 전환 방지예요. 이게 예시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방불가가 있잖아요. 모방불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속적 경쟁 우위가 설명이에요. 지속적 경쟁 우위, 이게 설명이고요. 여기 예시에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또는 뭐 자본의 비용, 자본 비용, 차별화. 자, 차별화는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저희가 모방불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독특한 가치는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독특한 가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실제로 설명에는요, 고객의 가치 평가라고 나올 거예요. 설명 부분에. 이게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가 충분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여기 보시는 독특한 가치예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독특한 문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19년도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체크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문제가 아직도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죠? 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 이 문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다른 말로 소속의 욕구라고도 불러요. 소속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네요.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도 불러요. 같이.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음 문제.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시한 서비스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이걸 CMS. 서비스 컨셉을 신념, 서비스 마인드를 태도, 서비스 스킬을 서비스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세 가지.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보기로 볼까요? 뭐뭐란 서비스 리더십의 기초를 세워주는 철학과 키워드, 전체가 공유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 키워드, 이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혁신 키워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보게 되면은요, 저희는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에 유추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컨셉이었습니다. 이걸 흔히 저희가 서비스 신념이라고 불렀죠. 자,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신념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서비스 마인드. 자, 이건 저희가 태도라고 불렀어요. 자, 이 태도 같은 경우는 마음 상태나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게 나와요. 서비스 마인드.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서비스 스킬이라는 거죠. 얘는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서비스 창조 능력, 그 다음에 관리 운영 능력, 여러분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키워드만으로 기억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거네요.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기업과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내부 고객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부 고객 만족이라고 부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다. 자, 용이하다는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특성 중에 비분리성이 있죠. 비분리성은 1대1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대량 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실현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서비스는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입니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모방만 하면 되니까요.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학자 이름으로 가장 올바른 거 누굽니까? 세상 깜짝 놀라셨죠? 학자가 뭐라고 정의를 하든가요? 라는 문제는 CS 개론에서 1장 그 다음에 5장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장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자주 볼 수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볼까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초기 이론인 리더십 일생 주기 이론. 첫 번째 키워드겠죠. 발표를 통해 하급자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달리해야 된다.
이 중에 하급자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바로 답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네, 허쉬와 블렌차드죠. 블렌차드. 다 상황적 리더십 예시 모델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라고 딱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요 해당하는 키워드 체크해 놓으시고 이걸 통해서 답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른 학자들의 내용도 뭐 간단히 보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경로 이론이죠.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와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목표, 그다음에 경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키워드는 뭐가 나오냐면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하우스. 자, 그다음에 뭐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라는 것도 하나가 더 있죠. 이건 누구한테 비중을 둔다? 비중을 리더에게 둔 거예요. 리더에게 비중을 리더에게 포함시킨 게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지속적 경쟁 우위. 자, 아까 본 문제인데 또 나오네요. 확보하기 위한 조건 중 탁월한 경영 지원 및 핵심 역량. 아까 써드렸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딱 떠오르는 키워드, 희소성이었습니다. 희소성.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뭐 독특한 가치는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 충분, 대체 불가능, 여긴 빠져 있네요. 높은 전환 비용 발생이라는 게 있고 대체 비용, 대체 불가능에 모방 불가, 뭐 규모의 경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 해보셨던 문제와 꼭 좀 같이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 중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생리적, 물리적 욕구로 메슬로우 욕구 단계의 생리적 안전 욕구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림을 좀 그려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알더퍼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를 세 등분해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거, 이걸 우리가 E, 그래서 생존 욕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세 개 포함해 가지고요. 이걸 R, 저희가 관계 욕구, 맨 꼭대기 두 개만 갖고 이걸 G 라고 해가지고요. 성장 욕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ERG론에선 생존 욕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뭐 달리 어떻게 설명드려도 굉장히 뭐 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존 욕구 2개, 관계 욕구 3개, 성장 욕구 2개.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관계 욕구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 뭐가 포함됩니까? 또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3개를 갖고 관계 욕구를 찾아내는 문제. 자, 다양하게 변화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고 보세요.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돈과 지위를 넘어서는 목표를 위해 일하려는 열정. 자,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 두 번째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뭘까요? 네, 알고 계시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좀 암기를 기반으로 하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감성인식, 뭐 현실적 자기평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아의식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쓸까요? 현실적 자기평가라는 말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인식, 뭐 자아의식. 그 다음에 뭐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감정이입, 여기에서는 뭐 감정이입, 타인 이해, 문화의 감수성,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타인 이해, 그 다음에 뭐 문화의 감수성,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통제, 뭐가 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기통제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기통제. 자, 대인관계 기술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리드함.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설득력, 뭐 그다음에 갈등 관리, 저희가 뻔히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대인관계 기술이었습니다. 자, 한 번 정도는 조금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또 봅니다. 이 문제.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 맞죠? 2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맞아요. 모방만 하면 되니까요.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다. 맞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매우 용이하다. 아까도 오답이었는데 또 잘못됐죠. 네, 서비스의 비분리성 때문에 대량 생산 시스템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10문제 풀어봤는데요. 10문제 중에 4문제가 쉽게 해서 2문제씩 비슷했으니까요. 총 4문제이긴 합니다만 2개 문제가 아니 2개 문제? 네, 2문제 정도겠네요. 2문제 정도가 거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저희가 이 단원별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더라도요. 어떤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구나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오늘 1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조금 좀 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일 텐데요.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뭐 제가 쓴 거니까 뭐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뭐 만든 거긴 합니다만 가장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설명, 뭐 정답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설명 부분이 워낙 키워드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라든가 또는 문제 뭐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건 다른 어떤 기출 문제와 비교를 해보셔도요 가장 월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서점 가셔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제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저 가입 신청하시게 되면 다 등업해드립니다. 등업해드리면 뭐 교재 구매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최신 기출 문제까지 다시 다 공유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도서를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지금 화면이 바뀌어 있을 텐데요. 제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다가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 화면이에요. 이게 여기 가입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요 승인을 받는 건 등업을 하는 건 저 유료예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유료화되어 있는 거. 앞에 보신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카페에서도 파일 형태로 따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구매를 하시게 되는 분한테는 뭐 등업을 해드려 가지고요. 지난 6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다음 뭐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요. 뭐 연도별 또는 뭐 단원별 저희가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중 출제가 되는 핵심 문제 여러 가지에 필요한 시험 합격 뭐 핵심 솔루션은 다 제공해 드립니다. 뭐 온라인상에서 보면 어느 곳의 정보 공유 카페보다 월등하고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활용해 보셔도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신 영상과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